눈 뜨자마자 믹스커피부터 찾아요. 하루에 3잔은 기본이에요.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죠? 여러분이 습관처럼 마시고 있는 그 믹스커피가 당뇨, 고혈압, 수면장애의 원인일 수도 있고, 반대로 기억력, 집중력, 심지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건강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믹스커피,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믹스커피가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이 아니라 믹스커피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믹스커피를 끊지 않고도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께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세요. 믹스커피는 한국인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음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약 450잔에 달하며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2위 수준을 자랑하죠. 그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믹스커피입니다. 달콤한 위로이자 바쁜 하루 속 짧은 휴식처럼 느껴지는 그 한 잔.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제대로만 알고 마신다면 오히려 건강을 지켜주는 비밀 무기가 될 수도 있다면요? 이제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최적의 섭취 시간, 적정량, 그리고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현명한 선택법까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20년 넘게 내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지훈 원장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원장님, 믹스커피는 건강에 해로운 거죠? 매일 마셔도 괜찮을까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믹스커피는 절대 약이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달려 있죠. 이 기준만 제대로 알면 믹스커피는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똑똑한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믹스커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많습니다. 설탕 덩어리다. 프림은 플라스틱 기름이다. 발암 물질이 있다. 물론 일부는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과학적 근거도 분명 존재합니다. 믹스커피의 건강 우려 포인트는 아크릴 아마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커피 원두를 고온에서 볶는 과정에서 생기며 국제암연구소에서 EA군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 믹스커피 일부 제품에서 1000단위 ppb에 가까운 수치가 측정되기도 했죠. 그리고 카페인 과다 섭취입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약 40에서 70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 400mg을 기준으로 보면 5잔이면 한계치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커피 외에도 초콜릿, 아이스크림, 감기약, 자양강장제 등에 숨어있는 카페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칼로리가 높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은 평균 50kcal 이상. 하루 3잔만 마셔도 밥 한 공기 수준의 열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게다가 설탕과 포화지방이 함께 들어있으니 당뇨나 고혈압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이 모든 우려는 과잉 섭취일 때에만 위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한 잔에서 2잔 정도의 믹스커피는 오히려 기분 전환과 집중력 향상, 항산화 효과 등 여러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잘 마시는 법을 익히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믹스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믹스커피가 항상 해로운 건 아니지만 과하게 마시면 문제가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해진 선을 넘어서면 약도 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5가지 대표적인 부작용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부작용은 발암 추정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 믹스커피의 원료인 인스턴트 커피는 고온으로 볶은 원두에서 추출한 농축액을 말립니다. 이 과정에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추정 물질이 생성됩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커피뿐 아니라 감자튀김, 과자, 심지어 빵에도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농도와 빈도입니다.
매일 믹스커피를 여러 잔 마신다면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한 방송 조사에 따르면 시중 믹스커피에서 최대 900ppb의 아크릴 아마이드가 검출된 사례도 있었죠. 국제암연구소는 이를 2A군 발암물질, 즉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초조함과 불면증의 시작점. 믹스커피 한 봉지에 들어있는 40에서 70mg의 카페인. 하루에 3잔만 마셔도 이미 200mg을 훌쩍 넘깁니다. 문제는 카페인이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일시적인 각성과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과하면 부작용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불면증, 심박수 증가, 불안 증세 같은 증상은 대부분 카페인 과잉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대사 속도는 느려지기 때문에 노년층일수록 저녁 시간에 커피 한 잔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높은 열량. 무의식 속에 쌓이는 뱃살의 적, 믹스커피의 또 다른 함정은 당과 프림입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한 잔에 평균 50에서 60kcal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3잔이면 150kcal. 특별한 운동 없이 이 양을 소모하지 않으면 결국 체지방으로 쌓입니다. 특히 배, 허벅지, 엉덩이 등 노화로 인해 지방이 쉽게 축적되는 부위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서울의료원 연구에 따르면 설탕과 프림이 들어간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비만 위험이 1.4배 높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혈당 급등이 되는 당뇨 위험군의 경고 등. 믹스커피에는 정제된 백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설탕은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되며 순간적인 에너지를 주지만 곧이어 급격한 피로와 공복감을 유발합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그 반동으로 저혈당이 옵니다. 그때 피로감이 밀려오고 또다시 당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이는 제2형 당뇨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뿐 아니라 혈당 관리를 시작해야 할 중년, 노년층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위장 자극이 되는 빈속에 마시는 커피의 역습. 아침 공복에 커피 한 잔?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지만 위장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 결과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 위염,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죠. 특히 50대 이후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믹스커피의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모든 음식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믹스커피도 예외는 아닙니다. 믹스커피의 핵심 성분인 카페인, 프림, 폴리페놀은 적절히 섭취할 경우 노화 예방, 뇌 건강, 기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인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의 열쇠가 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커피 2잔에서 3잔을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28%, 뇌졸중 위험이 32%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카페인의 각성 효과 때문만이 아닙니다. 카페인은 뇌 안에서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유발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막고 대신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로 인해 뇌의 신경 활동이 활발해지고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는 환자들에게 하루 한 잔의 커피 습관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프림에 대한 오해. 식물성 지방은 정말 나쁠까? 믹스커피 속 프림, 즉 식물성 크리머는 건강에 안 좋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믹스커피에 사용되는 프림은 야자유로 만든 단수의 지방산,
즉 체내 흡수가 빠르고 에너지로 전환되기 쉬운 지방입니다. 단쇄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에너지 대사가 느려지는 분들에게는 빠른 연료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포화지방이므로 과다 섭취는 금물이지만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정도는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안전한 범위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천연 항산화제로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지킨다. 폴리페놀의 힘. 믹스커피에 들어간 커피 원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염증 억제에 기여합니다. 커피 한 잔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C 300에서 600mg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특히 커피 속 항산화 물질은 체내 흡수가 빠르고 뇌와 간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중년 이후 잦아지는 피로감, 면역 저하, 기억력 감퇴 같은 증상은 노화에 따른 활성산소 증가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커피 섭취는 노화 예방에 실질적인 보조 수단이 될 수 있는 셈이죠. 네 번째, 기분 개선과 우울감 완화. 하루 중 어느 순간 무기력함이 밀려오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커피 한 잔이 기분을 다르게 만드는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카페인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기분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커피를 매개로 한 일상 리듬과 심리적 위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믹스커피가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마시는 방법에 있습니다.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믹스커피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죠. 오늘 방송에서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잘 지켜도 믹스커피를 건강하게 즐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하루 적정량 지키기. 미국 식품의 약국 FDA와 우리나라 식약처 모두 하루 카페인 섭취 권장량을 최대 400mg로 정하고 있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 40에서 7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하루 한두 잔이 적정선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위장질환이 있거나 수면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믹스커피는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둘째, 마시는 시간 조절하기.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믹스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건강에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 과다나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빈속의 커피가 위장을 더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는 기상 후 최소 한두 시간 후 가벼운 식사 뒤에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만 조절해도 속쓰림, 가슴 두근거림, 피로 누적 같은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설탕과 프림부터 줄이는 작은 습관 들이기. 믹스커피의 열량 대부분은 설탕과 프림에서 발생합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평균 5에서 6g의 설탕이 들어있어 4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 WHO의 하루 설탕 권장량인 25g을 초과하게 됩니다. 믹스커피는 보통 절취선을 기준으로 커피, 프림, 설탕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이때 봉지 뒷부분만 살짝 잘라서 설탕을 덜어 놓으면 원하는 만큼 설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당 조절에 도움을 받고 있고 또는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가 들어간 믹스커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겐 꼭 실천해야 할 건강 습관 중 하나입니다. 넷째, 자기 전 커피는 피하기. 믹스커피를 마시고 체내 카페인이 소멸되는 시간은 평균 3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즉,
저녁 6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에서 11시까지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이 들수록 수면의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얕은 잠이 늘면 다음날 집중력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가 누적됩니다. 커피를 마셨는데도 잠은 잘 온다고요? 그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기 전 최소 4시간 전까지만 커피를 마시는 것, 그것이 깊은 숙면과 활기찬 내일을 위한 기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원장님, 믹스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이 제 하루의 낙이에요.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하루가 제대로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취향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커피 한 잔이 일상 속에서 감정을 달래주고 마음을 붙잡아주는 정서적인 루틴이 된 것이죠. 예를 들어 아침에 믹스커피를 타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엔 나른할 때 커피 한 잔으로 다시 기운을 내고 퇴근 후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위로해주는 작은 보상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처럼 커피가 특정 감정이나 상황과 연결되어 습관처럼 반복되는 현상을 전문적으로는 감정의 앵커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 느낀 편안함, 안정감 혹은 집중력 상승 같은 경험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면 그 음료는 마음의 버팀목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단순한 습관이 정서적 의존으로 발전하는 거죠.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믹스커피는 외로움과 무료함을 달래주는 정서적 장치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의존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존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태도입니다. 믹스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나만의 작은 여유이자 위로라면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없으면 불안하다, 무조건 커피가 있어야 일에 집중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땐 조금은 건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커피는 내 삶을 돕는 친구이지 끌려다녀야 할 대상은 아니니까요. 믹스커피를 즐기되 끌려가지 않는 태도, 그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을 살리는 믹스커피 3-2-1 법칙을 실행해 보세요. 이 법칙을 따른 환자들은 예외 없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3-2-1 법칙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3시간의 마법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3시간 법칙 중 첫째, 식후 3시간 이내에 황금시간 지키기. 가장 좋은 믹스커피 타이밍은 식후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입니다. 왜 이 시간이 특별할까요? 식사 후 1시간이 지나면 위산이 안정되어 커피의 자극을 완충할 수 있고 식후 혈당이 서서히 내려가는 시점에서 커피의 당분이 급격한 혈당 변화를 방지합니다. 이 시간에 카페인은 소화액 분비를 적절히 자극해 소화를 도와줍니다. 3시간 법칙 중 둘째, 잠들기 3시간 전 금지선 지키기. 오후 6시 이후의 커피는 절대 금물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3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즉, 오후 6시에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밤 9시에서 11시까지 몸에 남아있다는 뜻이죠. 50대 주부 최미경 씨는 이 루틴을 만들어 실행하기 시작했는데 변화된 것 중 하나가 저녁 8시까지 커피를 섭취했을 때는 새벽 2, 3시까지 잠 못 이루던 것이 오후 3시 이후 커피를 금지해 보니 밤 10시 30분쯤 자연스럽게 잠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정말 맑아요. 3시간 법칙 중 셋째, 공복 3시간 후 안전선 지키기. 기상 후 최소 3시간 후에 첫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기상했으면 오전 10시에 첫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리듬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커피의 각성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잔의 과학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장량이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된 임계점입니다. 2잔 법칙 중 첫째, 하루 최대 2잔의 철칙 지키기.
하루 2잔을 넘는 순간 치유는 독성으로 바뀝니다. 왜 2잔일까요? 카페인 측면에서 믹스커피 2잔은 카페인 80에서 140mg으로 성인 안전 기준 400mg의 35% 수준이며 설탕 측면에서는 믹스커피 2잔에 설탕 10에서 12g이 있는데 WHO 권장량 25g의 절반 수준이며 다른 식품의 숨은 설탕을 고려한 적정선입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에서 하루 2잔 이하로 커피를 마신 그룹이 가장 좋은 건강 지표를 보였습니다. 2잔 법칙 중 둘째, 한 번에 2봉지 이상 금지하기. 많은 분들이 진하게 타서 한 번에 마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 번에 2봉지 이상 타면 10에서 12g의 설탕이 한꺼번에 흡수하여 혈당을 급증하게 만들고 140mg의 카페인이 순간적으로 뇌에 전달되어 카페인 쇼크가 옵니다. 과도한 산성으로 위벽 손상을 일으키죠. 2잔 법칙 중 셋째, 2시간 간격의 절대 원칙 지키기. 2번의 커피 사이에는 최소 2시간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카페인을 처리하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커피 섭취 후 30분이 지나면 카페인이 흡수를 시작하고 30분에서 60분이 지나면 최고 농도에 도달하며 60분에서 120분이 지나서는 서서히 농도가 감소되고 비로소 120분 후가 지나야 다음에 마실 수 있는 안전 시점에 도달합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만 바꿔보자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단 한 가지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가지만 바꿔보자 중 첫째, 설탕 절반으로 조절하기. 믹스커피 봉지의 뒷부분 3분의 1 지점을 가위로 살짝 자르세요. 이렇게 하면 설탕이 먼저 나와서 원하는 만큼만 조절 가능하고 하루 설탕 섭취량을 5-6g에서 2-3g으로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며 단맛에 대한 의존도 점진적으로 감소됩니다. 한 가지만 바꿔보자 중 둘째, 물량 2배로 늘리기. 평소보다 2배 많은 물로 연하게 타서 마시세요. 기존의 믹스커피 한 봉지에 물 150ml를 믹스커피 한 봉지에 물 200ml 정도 물량을 늘려서 마셔보세요. 처음에는 연해서 맛이 없지만 차차 익숙해지면 카페인과 설탕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 수분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늘게 되고 위장에 부담 주던 것이 현저히 감소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바꿔보자 중 셋째, 대체제 만들기. 오후 커피를 대신할 건강한 음료 하나만 준비하세요. 추천 대체 제로는 진정 효과가 있는 허브차, 식이섬유와 미네랄 보충이 되는 보리차, 혈당 조절과 면역력 강화가 되는 둥글레차, 적당한 카페인과 항산화 성분이 있는 연하게 탄 녹차 등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3-2-1 법칙을 쉽게 일상에서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시간 조절부터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공복 시 마시던 커피를 식후 2시간 후로 변경해 보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를 금지해 보세요. 하루 섭취량은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2주차부터는 양 조절도 함께 해보세요. 하루 커피타임 횟수를 2잔으로 제한해 보고 각 커피타임을 2시간 간격으로 지켜주세요.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한 봉지만 사용해 보십시오. 본격적으로 3주차에는 농도 조절을 시작하십시오. 믹스커피 봉지 끝부분을 잘라 설탕의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물량은 늘려 연하게 타서 마셔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커피를 대체할 차를 자신에 맞게 바꿔보세요. 이렇게 해서 4주차에는 완전 정착을 시켜보세요. 모든 법칙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면이나 소화, 기분 등의 몸의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각자 자신에게 맞게 미세 조정하면서 이 법칙을 실행해 보십시오. 제 환자 중 75세 광명에 거주 중인 박영희 할머니께서는 오랜 시간 아침 공복에 믹스커피를 드셨고 하루 4잔이 넘는 커피는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 3-2-1 법칙을 직접 실천해 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던 커피를 식사 2시간 후 한 잔으로 바꾸고 하루 4잔 마시던 커피를 2잔으로 줄였으며 믹스커피 속 설탕도 절반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실천을 3개월 동안 이어간 결과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4시간에 불과했던 수면 시간이 7시간으로 늘었고 속쓰림과 위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체중이 3.2kg 감소하는 결과를 경험하신 겁니다. 이 나이에 커피 마시는 방법을 바꾼다고 달라질까 싶었는데 믹스커피 하나로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사소해 보이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커피 습관 하나, 그 안에 몸을 바꾸는 건강의 열쇠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박영희 할머니처럼 이 3-2-1 법칙으로 더 건강하게 바꿔보세요. 다만 다음과 같은 분들은 믹스커피 섭취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 불면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 중인 분들, 지금부터라도 매일 식탁 위에 놓인 믹스커피를 다시 바라보세요. 이제 그저 기호품이 아닌 삶의 질을 바꾸는 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는 수년간 사람들의 일상 속 작은 위로로 불려왔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짧은 휴식이자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동반자였죠. 저는 임상 현장에서 올바른 믹스커피 섭취법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보여준 환자들의 사례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믹스커피는 절대악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믹스커피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꼭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과 공유 한 번이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소개해드린 3-2-1 법칙을 직접 실천해 보신 분들은 여러분의 경험을 아래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지혜로운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 음료 한 잔이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약이 될지 해가 되는 독이 될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발걸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을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실질적인 혜택, 그리고 진심 어린 응원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